나스닥에 양봉이 몇 개였고 음봉이 몇 개였는지 가끔 이렇게 스쳐가는 생각들도 파인 스크립트를 할 줄 알면 단 10줄의 스크립트만으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의 말이나 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직접 분석해서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시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감히 나스닥에 숏을 치면 안 되겠구나도 깨닫게 됩니다. 나스닥에 숏을 쳐? 감히 미국에 도전을 해? 네가 마이클 버리인 줄 알았지? 세상이 멸망할 줄 알았지? 쇼츠니 대가리 볶음밥 먹... 이게 다면 제가 말도 안 꺼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략으로 만들어서 이번엔 단 두 줄만 추가하면은 우리가 양봉에 매수하고 음봉에 매도하는 거의 수익률이 어떤지를 직접 우리가 백테스팅을 돌려봄으로써 내 두 눈으로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그 수익률은 어땠고 딸깍딸깍 몇 번만으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서 수익률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바로 애플로 넘어가서 애플의 수익률은 어땠는지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12줄만의 스크립트로 우리가 이 시장에 남아있는 게 답이라는 답안지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겁대가리가 없거나 혹은 너무 겁이 많아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패한 이유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매매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감정에 동요 없이 그냥 규칙에 맞게 딱딱 필요할 때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면은 이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파인 스크립트의 전략을 자동 매매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딩뷰는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인 스크립트가 처음이신 분들은 유튜브 이 설명란에 파인 스크립트 기본 강의 링크를 남겨놨고 트레이딩뷰 우리 지원받고 가입을 하세요. $3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유료 플랜이 필수입니다. 웹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전략을 우리가 1개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링크를 통해 $30 지원받고 가입을 하시거나 30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기로 30일 동안이라도 체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곧 깔게 될 디스코드도 채팅방을 참여해서 우리 궁금한 거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먼저 웹훅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웹훅은 웹으로 훅 던지는 기능이에요. 쌉소리고요. 사실 이런 정의가 있긴 한데 그냥 우리는 훅 던지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지금 밑에 지금 외계어로 돼 있는 걸 좀 덧붙이면은 내가 원할 때 외부로 훅 던지는 기능은 웹훅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럼 이 내가 원할 때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22평선을 돌파했을 때 어떤 웹훅을 이용해서 매수매도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22평선 돌파해서 웹훅 시그널을 보낼 때까지의 그 과정은 전부 파인 스크립트에서 담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파인 스크립트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코딩 스크립트도 22평선 돌파 스크립트도 파인 스크립트에서 짜주고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도 다 파인 스크립트에서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왔어요. 시그널이 왔으면은 이제 그 웹북 시그널을 받아서 어떤 매수 매도 주문을 하는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 자체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서버가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걸 이름을 뭐 제 마음대로 지은 게 이제 트레이딩 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트레이딩 훅을 우리 컴퓨터에 구축을 해서 매수 매도 주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래서 파인 스크립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시그널만 보내면은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총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여기 트레이딩 훅이라는 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썬이 컴퓨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딩 훅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건 이제 GitHub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제가 이쪽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부와 통신 가능하게 설정. 우리가 만든 거를 트레이딩부가 알고 어디 있는지 알고 와야 되잖아요. 시그널을 쏴야 되잖아요. 쏘려면은 외부와 통신 가능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추가 사항인데 보안 설정을 몇 개 해서 우리가 도메인을 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HTTPS라는 그러니까 이건 좀 암호화돼서 보안이 좀 철저하게 우리가 전송되는 시그널을 좀 감춰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CAD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파이썬을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서 먼저 우리가 python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파이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우리 다운로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 파이썬 3.10.4라는 버튼이 있고 버전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냥 최신 버전으로 항상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누른 다음에 그렇게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서 이 add python 3.12 pass라고 돼 있는 거, 버전은 바뀔 거지만 어쨌든 이 pass를 추가하는 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install now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잘 됐으면 이제 종료를 해주고요. 네, 파이썬 설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훅 설치를 폰허브만큼 유용한 깃허브를 이용해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트레이딩 훅이라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주소창에서 gojdk 장두강.com을 한 다음에 슬래시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트레이딩 훅이라고 영어로 써주세요. gojdk.trading 훅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올려놓은 트레이딩 훅이 저장소라고 해요. 여기를 깃허브라는 사이트에 제 소스 코드를 올릴 수 있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제 코드를 모두 올려놓은 저장소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누른 다음에요. 여기 다운로드 집이라는 걸로 받아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압축이 돼 있거든요. 압축 폴더예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여기 압축 풀기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압축 풀기를 누르면은 자, 압축된 게 이렇게 풀어집니다. 여기 지금 생겼죠. 이 안에 또 폴더가 생겼네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니까 얘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름을 트레이딩 훅으로 바꿀게요. 바꾸고 이거를 바탕화면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트레이딩 훅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삭제해주고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가 만든 이 트레이딩 훅 스크립트 소스들이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py로 끝나는 이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파이썬 설치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뒤에 이런 게 표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보기를 누르고 파일 확장명이 체크되어 있는지 보세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고요. 보기에 가서 다시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야 좀 약간 편하기 때문에 이거 항상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지금 이 흰색 창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cmd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명령창이라는 게 떠요. 커맨드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건데 파이썬 영어로 치고 빼기 m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venv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라고 또 .venv라고 해주세요. 여기 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게 가상 환경을 만들어줘요. 여기 잘 보세요. 폴더가 생길 겁니다. 자, 누르자마자 여기 .venv라는 폴더가 생겼죠.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폴더에 이렇게 파이썬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하나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트레이딩 훅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install.bat를 2번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외부에서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혹시 제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안에 파일 안에 볼 수 있거든요. 메모장을 열어서 보세요. 메모장 같은 거 열어갖고 제가 뭘 넣어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에 여기 이거를 끌어서 보면은 이런 명령어를 그냥 알아서 쳐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가상 환경을 액티베이트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까는 명령어를 굳이 따라치라고 안 하게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무해하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끄고 얘를 그냥 2번 클릭하면은 저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누르고 실행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필요한 우리 트레이딩 훅 서버를 위한 도구들이 막 깔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env 파일을 수정을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의 환경 설정을 넣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장을 하나 킬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R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노트패드라고 영어로 써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메모장이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env를 마우스로 쭉 끌어서 여기다가 놓는 겁니다. 자, 쭉 누르고 끌어서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env 파일이 열리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패스워드라고 돼 있는데 패스워드는 이건 여러분들이 고유한 것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저랑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이 패스워드를
맞아야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그래서 저는 도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의 패스워드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이렇게 여기 별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시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파일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이 별이 사라진 거면은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업비트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API 키라는 거를 발급받을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매수 매도 주문을 우리 계좌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디로 각자의 아이디를 거래를 하려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업비트를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하면 이런 첫 페이지가 뜨거든요. 여기서 my라는 걸 눌러주고 여기에 오픈 API 관리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뉴가 떠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권한을 줄 건지라고 해서 자산조회, 주문조회, 주문하기만 넣습니다. 이 세 개만 필요합니다. 트레이딩 훅은 이 세 개 이외에는 다른 권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금하기나 출금하기 뭐 이런 좀 약간 크리티컬한 거 안 넣었거든요.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뭐 제 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세 개만 넣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권한도 그렇게 남들이 쓰면 안 되는 권한이긴 해요. 좀 중요한 권한이죠, 얘네들도. 그래서 얘네들을 내 PC IP만 가능하게 만드는 IP 주소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 내 IP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PC, 현재 내가 지금 쓰고 있는 PC의 IP가 나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하셔서요. 여기 업비트로 가서 IP 주소 등록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이러면은 이제부터 자산조회, 주문조회, 주문하기는 오로지 나의 컴퓨터 안에서만 가능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꼭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 키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인증 방식으로 인증하면 되겠죠. 저도 인증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방금 인증이 끝났고요. 자, 인증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오픈 API 키 발급 완료 창이 떴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두 개의 키가 나와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예요. 이건요, 사실상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다. 두 개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방금 우리 ENV 파일 여기에만 넣어놓고 이 ENV 파일은 웬만하면은 다른 곳에다가 노출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액세스 키를 복사 버튼을 눌러서 메모장에 여기 업비트 키라는 곳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자, 그리고 시크릿 키도 복사해서 메모장에 여기 업비트 시크릿에 그대로 이 따옴표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별이 떴죠? 파일에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낸스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업비트만 우리가 빨리 해봐야 돼서 업비트부터 하고요. 바이낸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건너뛰고 디스코드 웹북 URL을 적을 겁니다. 이건요, 디스코드라는 건 이제 미국의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쓰는 카카오톡이라서 우리가 어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시그널을 받을 때마다 이 카톡 같은 걸로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해주는 웹북이라는 기능을 줍니다. 무려 공짜로.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웹북 URL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에 역시 우리가 디스코드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홈페이지가 뜹니다. 들어가면은 윈도우즈용으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은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가입이 안 되신 분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누르고 여기 계정이 필요한가요에 가입하기를 누르면은 자, 여기 이메일하고 사용자명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되게 가입하기 쉬워요. 그래서 디스코드는 이 미국의 카톡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 쓰는 카톡이고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거래를 할 때마다 우리한테 알림을 해주는 그런 용도의 메신저로 쓸 겁니다. 네, 그러면 설치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서 그럼 알아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자동으로 이제 열릴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전 지금 자동 로그인이 됐는데 아마 로그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계정이 새로 만들어졌으면은.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서버 추가하기라는 걸 왼쪽에 있는 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버를 직접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이 질문을 건너뛰기를 누르고 그냥 바로 서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버 이름을 그냥 뭐 아무거나 치세요. 저는 그냥 코인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코인봇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코인봇이라는 서버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채팅방을 하나 생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채팅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주문한 결과들을 막 받아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네, 그럼 여기 이제 텍스트 채널에 제너럴이라고 생성이 됐을 거예요. 뭐 아무거나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 이제 채널 편집에 들어가서 채널 이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래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채널 이름 거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동에 가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연동에 가서 여기 이제 웹후크라고 나오죠. 여기 웹후크 만들기를 눌러주고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웹북의 이름인데 이것도 그냥 봇이라고 하겠습니다. 봇 해놓고 거래 채널에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저장을 하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웹후크 URL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채널에다가 한번 그냥 써주세요.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얘를 메시지 고정하기를 누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옛날에 썼던 걸 이렇게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복사를 해서 .env 파일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URL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항상 따옴표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URL도 다 넣으면은 이제 디스코드 웹북 URL 설정도 끝난 겁니다. 자, 수정이 됐으면 별이 뜨고 파일에 저장을 눌러서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해주면 끝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패스워드 설정했고 업비트에서 발급받은 키를 넣어줬고 디스코드 웹북 넣었죠. 바이낸스는 잠시 건너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이 서버, 트레이딩 훅 서버를 실행할 PC IP를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냥 지금 내가 키고 있는 PC IP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루프백 IP라고 내가 지금 켜져 있는 PC IP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PC도 넣겠다라고 하면 컴마에서 다른 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뭐 필요한 거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원래 상태로 놓고 이거를 그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방금 .env 설정을 잘 했다면은 이 start.bat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될 겁니다. 자,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4줄 정도 뜨고 유비콘 running on 어쩌고저쩌고 뜨면은 잘 성공을 한 거고요.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를 전부 켜주시고요. 여기다가 127.0.0.1 이게 이제 우리의 루프백 IP라고 그랬죠. 내 PC IP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땡땡을 누르고 여기 이제 8000번 이 트레이딩 훅 서버는 8000번이라는 포트라는 걸 열어서 서버를 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슬래시를 한 다음에 하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하이로 답변이 잘 오면은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디스코드가 잘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를 하이를 지우고 IP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자, 우리 IP가 이렇게 아까 여기 내 IP로 검색해서 나왔던 게 똑같이 표시가 되고요. 디스코드로도 알람이 왔을 겁니다. 메시지가 왔을 거예요. 한번 다들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접속도 잘 되고 내가 디스코드 메시지도 잘 받아내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 IP를 알아봤는데 이거잖아요. 14.38.9.43. 저는 이거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이건데 왜 우리 주소를 이렇게 쳐야 들어갈까요? 우리 컴퓨터 주소는 이게 아닌데 이건요. 내부 IP입니다. 이 컴퓨터가 쓰고 있는 사설 IP, 개인 IP가 있거든요. 그 개인 IP에서 내가 쓰는 나만의 IP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부에서 접근하려고 하면은 안 될 겁니다. 혹시나 이 주소를 한번 핸드폰에 3G나 4G, 5G 이런 거 켜서 한번 이 주소로 접속을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이건 내가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IP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이 IP로 접근했을 때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PC의 트레이딩 훅 서버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도록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대체 왜 귀찮게 이걸 하는데? 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내 IP를 네이버에 쳤을 나오는 이 IP 있잖아요. 네이버가 내 IP를 알고 있다는 거는 내 IP가 외부에 공개된 IP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인 IP 혹은 외부 IP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내 IP를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 IP를 알 때 이 IP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부에 공개된 건 이 IP인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 잘 쓰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 보고 있다는 건 인터넷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요즘에 한두 대인가요? 2대 있죠.
요즘에 노트북도 있죠. 요즘 핸드폰도 와이파이 연결하잖아요. 인터넷 연결해서 쓰잖아요. 아, 그러면은 얘네한테 인터넷 쓰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도 각각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IP를 하나 줍니다. 그냥 이런 이 내부에서 쓰는 내부 IP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야, 너 10번 써. 야, 너 이거 11번 써. 야, 너 12번 써. 그냥 주는 거예요. 너 내부에서 써라. 13번 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쓰는 IP를 우리가 개인 IP 혹은 내부 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요, 이 내부 IP를 몰라요. 외부에서 이걸로 접근 안 돼요. 브라우저 이거 친다고 나한테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연결해서 가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훅 서버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 IP를 타고 시그널이 지금 연결이 돼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공유기가 담당을 합니다. 우리의 공유기가 가운데서 공인 IP, 외부 IP에서 들어오는 거를 내부 IP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와이파이, 인터넷 쓰고 있다는 거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와이파이를 못 써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의 트레이딩 훅 서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와요. 쥐 들어올 때 이 외부 IP를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외부 IP에 이 포트라는 걸 둡니다. 포트를 설정해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IP에 80번 이거를 길이라고 해볼게요. 80번 도로라는 이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그널은 이 공유기에서 알아들어요. 아, 80번 포트로 왔어? 그러면 그거를 트레이딩 훅 서버가 있는 이 IP에 8000번 포트로 전달할게라고 이 공유기 안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설정이 돼 있어서 이 가운데서 이 80번 포트를 타고 오는 시그널을 내 트레이딩 훅 서버의 IP에 8000번 포트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 공유기 설정에서 우리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인 거예요. 포트를 포워딩, 전달해준다. 그래서 이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어떤 시그널을 내 이 트레이딩 훅 서버 IP의 8000번 포트로 전달해 준다라고, 그래서 이걸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유기는 정말 여러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 공짜로 이렇게 빌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빌려 써서 어차피 요금에 포함이지만 빌려 써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쓰고 있을 거고요. 아니면 따로 이제 공유기를 구매해서 쓰는 분들은 IP타임, 뭐 아수스, 요즘에 뭐 샤오미 이런 것도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유기 중에 저는 이 IP타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국내 점유율이 제일 크기도 하고, 그리고 한글화가 잘 돼 있죠. 국내 업체라서. 그리고 검색했을 때도 잘 나와요. 포트 포워딩 IP타임 치면은 너무 설명 잘 돼 있는 글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IP타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통신사 바꾸면 또 반납해야 되고, 그럼 설정 다 바뀌잖아요. 그쵸? 그거 엄청 귀찮거든요. 설정하는 거 처음에. 그래서 미리 다 해놓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이제 평생 고장 날 때까지 쓰시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브라우저를 켜고 이 주소창에다가 192.168.0.1이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일단 이렇게 공유기에 이거 관리자 페이지에 이제 처음에 로그인 창이거든요. 이게 뜨면 일단 성공입니다. 근데 IP타임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검색이 짱입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아수스 공유기를 써요. 그럼 아수스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라고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죠. 들어가면은 여기 어딘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아수스는 192.168.1.1을 쓰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하면 웬만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드민을 써요. 이름도 어드민이고 암호도 어드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면은 상관없는데, 혹시 뭐 이렇게 바꿔 쓰시는 분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지만 이게 아니에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수스 062 초기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어드민 똑같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잘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관리 도구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기 고급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NAT, 라우터 관리를 클릭해주고 여기 이제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고 돼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포트 포워딩, 포트 포워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칙 이름에 우리가 트레이딩 훅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트레이딩 훅을 위한 포트 포워딩 설정에 내부 IP 주소를 넣어줄 겁니다. 이건 이제 내가 이 트레이딩 훅을 돌릴 PC IP 주소겠죠. 그래서 현재 접속된 IP 주소를 눌러주면은 제가 지금 키고 있는 PC의 IP, 내부 IP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능이 없는 분들은 이 윈도우 R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행창에 cmd라고 치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커맨드 창이라고요. 여기다가 명령어로 ipconfig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IP 주소, 나의 IP 주소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외부 포트라는 걸 우리가 80번을 넣겠습니다. 80. 자, 외부 포트는 우리 외부 IP에서 연결되는 포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HTTP라는 포트는 80번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80을 넣고요. 그리고 내부 포트는 8000번 포트를 넣어주세요. 제가 트레이딩 훅을 만들 때 내부는 8000번 포트를 열어놓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내 IP, 이 IP로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이 요청은 내부 IP, 이쪽 IP에 8000번 포트로 연결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외부 IP가 80번 포트 타고 들어오는 시그널이 내 컴퓨터의 8000번 포트의 트레이딩 훅 서버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게 이 포트 포워딩 설정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트레이딩 훅이라는 규칙이 만들어졌고 내 내부 PC IP와 외부 포트, 내부 포트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방화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R을 누르고요. 여기 wf.msc라고 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방화벽 창이 열리고 인바운드 규칙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새 규칙을 추가하는 겁니다. 새 규칙 누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용자 지정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가서 모든 프로그램 체크하고 다음 누르고 그리고 프로토콜을 TCP로 바꾸고 로컬 포트를 우리가 특정 포트 8000번, 이 트레이딩 훅은 8000번 포트를 씁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딩 훅 서버에 접근할 IP 주소를 로컬은 우리 개인들이 쓰는 IP, 이 내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두 허용해 주시고요. 원격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IP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보안상. 그래서 얘는 트레이딩 훅에서 보내는 IP만 받으면 돼요. 이게 트레이딩 뷰죠. 트레이딩 뷰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해놨어요. 트레이딩 뷰에서 우리는 이 IP로만 웹훅 시그널을 보내니까 이거를 방화벽에 추가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 IP 주소를 누르고 추가를 한 다음에 하나씩 적어 넣는 겁니다. 52.89.114.238 다음 것도 넣을게요. 34.212.75.30 다음 거 계속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래서 4개의 IP를 다 넣었고요. 이제 이 4개의 IP만 우리 트레이딩 훅 서버 8000번 포트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 연결 허용을 해주고요. 다음 그리고 전부 체크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해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훅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마침을 누르면 이제 우리 트레이딩 훅의 규칙이 들어옵니다. 이 안으로. 그래서 이제는 8000번 포트로 이 IP들만 접근이 가능하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14.38.9.43 이게 제 IP거든요. 내 IP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IP 있죠? 이 IP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쳐보는 겁니다. http 하고 14.38.9.4 이건 저희 IP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IP를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원래는 80번 포트 이렇게 명시해야 돼요. 외부에서 80번 포트로 우리가 포트 포워딩 했기 때문에. 근데 80번 포트는 기본 HTTP 포트라서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하이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렀을 때 이렇게 접속이 안 돼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방화벽 설정이 잘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트레이딩 뷰 측에서 시그널을 보냈을 때 이쪽으로 시그널이 잘 가면은 이제는 잘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트레이딩 뷰로 와서 여기 이 심볼을 클릭을 한 다음에 XRP KRW 검색을 합니다. 리플이죠. 그래서 리플에 여기 업비트 비썸 커빗이 있는데 우리는 업비트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업비트 XRP KRW 리플 차트가 열리고요. 타임 프레임을 좀 작게 해주세요. 테스트해야 돼서 좀 시그널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일부는 또 너무 많더라고. 너무 자주 나오니까 3분 정도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서 우리 새 스트래터지를 만듭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크립트가 열리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브라우저로 와서 여기 우리 gojdk.com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그리고 트레이딩 훅을 영어로 써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아까 우리가 트레이딩 훅을 다운로드하고 했던 그 GitHub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트레이딩 훅 우리 GitHub 사이트. 여기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테스트라는 글자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우리가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쭉 끌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버튼 누르면 복사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일로 와서 여기를 그대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컨트롤 V 하면은 우리의 스크립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10,000원으로 100% 전부를 진입하게 해놨어요. 그 코드는 밑에 아래 적혀 있죠. 이니셜 캐피털이 10,000,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10,000이기 때문에 $10,000가 아니라 10,000원이라고 된 거고요. 그리고 QTI 타입이 percent of equity이기 때문에 내 지금 자본금의 퍼센트 기반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그 디폴트 컨턴트 밸류가 100이기 때문에 100%로 진입을 하니까 10,000원으로 100% 진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임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트레이딩 훅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이 방식이에요. 트레이딩 훅의 버전은 1버전이다. 이 버전이 이제 계속 바뀔 겁니다. 제가 막 업데이트 하다 보면 막 2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막 10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버전을 불러와서 as를 하고 th를 쓰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이름을 th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안에 제가 만든 이제 스크립트가 쫙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펑션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TA 점하고 이 안에 있는 막 다양한 펑션들 RSI 구할 때는 RSI 함수를 쓰고 MACD를 구할 때는 MACD 함수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다 보면 돼요. 이 라이브러리는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th.하고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여기 제가 만든 두 개의 함수가 보입니다. by 메시지랑 셀 메시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쓰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불러오는 이 과정 있죠? 이거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자동 완성이 됩니다. 얘도. 예를 들어서 임포트하고 제 이름만 외우세요. 도강만 외우시면 돼요. 도강을 치고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뜨는데 여기 트레이딩 훅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은 몇 버전이 최신인지도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1버전이 최신이니까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1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는 STH 쓰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 전략인데 이 백테스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동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 봉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진입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돌고 있는 봉에서 바로 매수할 수 있게 그 봉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그냥 스크립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일 때 is okay를 true로 바꿔서 is okay가 true일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주 단순한 그냥 스트래터지 엔트리랑 클로즈만 딱 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삽니다. 바이 합니다. 롱으로.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그 봉이 처음에 바로 움직이자마자 딱 사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봉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주 단순한 스크립트. 기본 강의를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해요. 얼러트 메시지라는 데다가 제가 트레이딩 훅 아까 우리 라이브러리 불러왔던 여기죠. 여기에 STH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 안에 있었던 by 메시지라는 펑션으로 입력 값에 패스워드를 넣었습니다. 패스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제가 input.string으로 패스워드를 입력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거가 이제 입력했을 때 우리가 .env 파일에서 설정했던 그 패스워드랑 똑같아야겠죠. 안 똑같으면은 매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바이 메시지를 넣어놓으면은 안에서 우리 바이 주문을 하기 위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사는 기준은 여기 이니셜 캐피탈 있죠. 이거 10,000원에 100%를 했으니까 그 10,000원어치의 개수가 알아서 사직에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얼러트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3시간 반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너무 이거 아닌 거예요. 아무런 효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발전이 없어서 배운다고 뭐 좋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 안에 바이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굳이 안다고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자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제이슨 형태의 이 스트링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펑션이고요. 그거를 그냥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라이브러리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이 메시지라는 펑션과 이 안에 패스워드가 제대로 된 게 들어가야 된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도하는 것도 얼러트 메시지에 이 th.sell 메시지 펑션을 쓰고요. 똑같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여기 두 번째에 몇 퍼센트를 매도할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기능일 거예요. 이거 그냥 구현하려면 되게 힘든데 그냥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100% 팔고 싶으면 100%, 반만 덜어내고 싶으면 50%, 10% 팔고 싶으면 10%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 있는 캐피털이랑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100%라는 거는 내 업비트 잔고, 내 업비트 리플의 개수가 30개예요. 그럼 30개 그 100%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리플이 뭐 30개 중에 10개를 뭐 지정가 매도로 걸어놨어요. 그럼 20개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업비트 쪽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좀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은 자, 처음에 인풋 때문에 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이걸 6월 패스워드로 전달하면은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할 겁니다. 여기를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적어야겠죠. 아까 그 .env 파일에서 저도 도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웹프라는 게 보안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보안 기능을 하나라도 넣으려는 제 발악입니다. 제 그냥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시라고 제 발악의 표시로 이런 걸 넣어놨으니까 .env 파일이랑 좀 맞춰서 도강이라고 저는 했으니까 그게 맞게 넣어주시고 적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바로 매수가 들어갔죠. 첫 번째 여기 시작하는 봉에서. 그럼 이제 이 지금 3분이니까 이 3분이 끝나는 지금 1분 30초 후에 이 다음 봉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할 겁니다. 자, 그걸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곧 끝나고 이제 이게 새로운 봉이 생성이 되죠. 곧 있으면은 아직 됐네요. 자, 되자마자 지금 이 Close Entries Order By라고 뜨면서 매도가 잘 성공이 됐죠. 그래서 매수 봉마다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차트에 여기 바이가 있고 그거를 클로즈한 거는 이 안에서 그냥 전략 테스터가 돌아간 거고요.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러트로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3분은 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넉넉하게 보기 위해서 5분 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제 5분 봉에서 처음에 이제 T 변화가 되면은 바로 바이가 땡겨졌죠. 여기서 이제 얼러트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이제 th 테스트 우리의 그 전략 스크립트 저장한 거 얘를 눌러준 다음에 웹훅 URL을 눌러주시고요. 웹훅 URL 체크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파인 그 트레이딩 훅 그 주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두 번 쓰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IP 저는 이거였어요. 14.38.9.43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잠시 잘라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더라고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소로 우리가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전부 지워주시고요. 전부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도 다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만 이제 오더점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한번 설정하면 안 바뀌고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매번 여기다가 메시지 이것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사해서 어디다가 붙여넣기 해놓고 계속 쓸 거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다가 메시지 다 지우고 이것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은 어쨌거나 이어나가기 누르고 기다리면은 이제 그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겠죠.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디스코드에도 매수했다는 그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업비트에도 잘 됐다면 매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도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종료가 되면서 여기 시그널이 또 떴죠. 이번에는 사이드가 셀로 떠서 매도 주문이 전량 매도하게 100%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디스코드로 알람이 온과 동시에 업비트에서도 주문이 들어가야 정상으로 잘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래 설정했던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이제 없애줘야겠죠. 안 그러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없애기를 누르고 얘를 누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start.bat 눌렀을 때 나왔던 이 창을 잘 보면은 이렇게 이 IP로 슬래시 오더 이쪽으로 이 IP가 접근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문을 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가 아까 우리가 방화벽에 추가했던 트레이딩 뷰에서 보내는 그 IP가 나올 겁니다. 만약 이게 트레이딩 뷰의 IP가 아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방화벽 설정을 잘못해서 다른 놈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트레이딩 뷰의 IP가 되고요. 여기도 트레이딩 뷰의 IP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를 한번 그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더 완벽한 점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로 스크립트 들었던 게 다 작동을 잘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축하드려요. 웬만한 거 다 끝났고요. 이제 추후에 좀 보안 설정 몇 개가 남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 돌파 전략,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던 백테스팅 기간별로 다 보여드렸죠. 꽤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변동성 돌파 전략을 우리 트레이딩 훅에 연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찾기에 TH라고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서 트레이딩 훅의 T와 H를 딴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볼라틸리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볼라틸리티 치다 보면은 여기 커뮤니티 스크립트 밑에 여러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제 이름으로 이렇게 도강 보이실 거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저는 이거 떠먹여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라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이 스크립트 다 있어요. 저는 다 공개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스크립트 다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즐겨찾기 인디케이터에 넣기 해서 앞으로 검색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게 넣고, 이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줘야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검색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롭게 검색하실 때 빨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즐겨찾기에 가면은 추가가 왜 안 돼 있지? 자, 그래서 다시 있네요. 지그재기 누르니까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얘를 추가하기 전에 항상 정해 주셔야죠. 이더리움 KRW 업비트로 해야 되고요. 이더리움을 하셔도 되고 BTC KRW 비트코인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백테스팅 했을 때 이더리움이 괜찮게 나와서 ETH KRW 원데이로 변동성 돌파는 원데이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데이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얘를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각자 이제 .env 파일에 그 넣어놨던 그 패스워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도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강을 넣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백테스팅은 안 되게 해놨죠. 제가 앞으로 이 차트를 추가한 시점부터 계속 진행돼서 올라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과거에 이게 잘 작동했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리플레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플레이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쯤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한번 시작하게. 그래서 클릭을 한번 딱 해주면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니다. 여기로 지금 돌아왔죠. 그래서 실행을 누르면은 이제 실제로 바이셀 하고 밑에 순익도 잘 표시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바이셀. 그래서 지금 보면은 0.9% 95원이네요. 그리고 막 1%가 100원이고 이렇게 나오죠. 왜 그 이유는 제가 기본 금액을 이니셜 캐피털을 10,000원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톱니바퀴를 눌러야 됩니다. 일단 얘 한번 다시 종료를 해주고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여기 지금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고 K 값도 변경 가능하고 속성에 가면은 이 테스터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초비 자본금 10,000원, KRW 기준으로 10,000원이죠. 그래서 여기로 0 하나 더 붙이면 이제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을 해놓고 나서 오더 사이즈도 그냥 100% 전부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10만 원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리플레이 누르고 돌아가서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순익이 마이너스 2%가 2,000원, 마이너스 3%가 3,000원, 1%가 1,400원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오죠. 그래서 10만 원 기준으로 수익이 찍히고 실제로 트레이딩 후에도 매수 매도가 이런 식으로 되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수익률 여기까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멈추면 돼요. 멈추면 지금까지 내가 2% 3월 13일 14일부터 시작해서 2%구나라고 이렇게 마치 백테스팅을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중지를 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략을 추가해서 과거에서 했을 때 잘 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얼러트를 추가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 트레이딩 훅 서버로 시그널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훅 던져야죠. 그래서 전략 테스터에 여기 얼러트 눌러주시고요.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에 TH 볼라틸리티 우리의 전략 스크립트로 클릭을 해주고 여기 웹폭 URL 체크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 설정했던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은 다시 치세요. http 땡땡 슬래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IP 그리고 슬래시 오더 여기만 변하겠죠. 여기만 이제 각자의 IP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메시지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 여기 지우고 이 부분만 지우고 여기 날리고 여기를 오더점 얼러트 메시지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쓰니까 제가 복사해 놓으라 그랬죠.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알람이 예상과 다르게 동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과거는 작동 안 되게 해놓고 현재부터만 시작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뜬 거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이어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잘 됐고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모르죠. 이게 언젠가 이게 뚫고 지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 시그널이 터지면서 얼러트 로그가 여기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얼러트가 뜨고 그게 이제 트레이딩 훅 서버가 켜져 있다면은 실제로 이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리고 당연히 외부로 훅 던지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얼러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만들고 나서 시그널이 전달되는 때에는 이 우리 트레이딩 훅 서버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겠죠. 돌아가는 상태여야 됩니다. 혹시 이게 실행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키세요. 어떻게 키냐고요? 여기 트레이딩 훅 들어가서 start.bat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켜진 상태가 유지돼야 그래야 이 외부로 훅 보냈을 때 우리가 시그널을 받아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파이썬 설치를 잘 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훅 설치를 잘 했고, 그리고 외부와 통신 가능하게 포트 포워딩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인 스크립트로 직접 테스트를 해서 변동성 돌파 전략까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테스트를 좀 몇 번 해보시고요. 이거 잘 된다. 그리고 나 이거 할만하다. 앞으로도 이거 하면서 그냥 내 바인 스크립트 전략을 가지고 자동 매매까지 연결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걸 한번 해주세요. 보안 설정을 몇 개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 IP라는 우리 IP 주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IP를 어떤 영문명의 주소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도메인이라는 걸 사야 돼요. 도메인은 우리 네이버.com, 구글.com, 유튜브.com 그런 것처럼 영어로 된 주소를 말합니다. 그 주소가 있으면 장점이 우리가 HTTPS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HTTPS는 이 HTTP 뒤에 secure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썼었던 HTTP 주소보다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것도 1년에 한 뭐 몇백만 원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건 약간 기업 쪽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개인인이 할 때는 이 캐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그냥 공짜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HTTPS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보안적으로 좀 우리의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외부로 훅 던질 때 좀 암호화해서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또 도메인이 필요하니까 이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도메인은 1년에 12,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국밥 한 그릇 7,000원 시대에 한 달 1,200원은 절대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좀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 3.5번까지 잘 테스트가 되고 내가 좀 한번 다뤄보면서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부터는 이 영상을 이제부터 이거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훅 서버가 켜져 있고 이 서버가 켜져 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이 URL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HTTP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secure하지 않다는 거죠.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얘를 접속을 다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접속을 하고 여기 I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보안 연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HTTPS가 없기 때문에 뭐 공격자에 의해 뭐 이렇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방화벽 설정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노출될 일이 크게 없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후의 보안을 해놓는 겁니다. 사실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봤자 뚫린다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차피 뚫릴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 연결을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구매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도메인 호스팅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서 엔터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아도 되고 제가 쓰는 사이트는 호스팅 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여기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쌉니다. 그리고 가격 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메인 가격 안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가격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벤트 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9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들어가 보면은 1년만 900원이고 그 이후엔 또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1년만 연습생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셔도 돼요. SYZ라는 도메인을. 그러니까 .syz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도 좀 가격을 좀 주의해서 이게 1년 후에는 이 가격이라는 거만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와서 다시 도메인 가격 안내를 누르면은 이렇게 도메인별로 우리가 자주 쓰는 도메인 .com이나 .co.kr로 끝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연장해도 1,500원이네요. 그쵸? 괜찮죠? 9,800원 연장해도 9,800원. 이게 다 1년 기준입니다. 1년에 이 가격인 거예요. 비싸지 않나요? 비싸지 않지 않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얘는 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도메인은. 그래서 도메인은 아직도 10,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비싼 것도 있는데 뭐 굳이 비싼 거 뭐 자유입니다. 뭐 자유지만 웬만하면 그냥 좀 이 중에 만만한 가격으로 P.care 이것도 저렴하네요. 8,000원짜리 이걸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을 대충 봤으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내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건 당연히 없겠죠. 구글 치면 이미 없을 거예요. 이미 구글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내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도강도강을 찾았어요. 도강도강을 찾으면은 뭐 이런 게 지금 아직 살 수 있으면 이렇게 떠요. 근데 만약에 못 산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장도강을 미리 사놨는데 장동항.com은 지금 이미 사용 중이라고 뜨죠. 그래서 못 사는 건 이미 사용 중이라 못 사고요. 살 수 있는 건 이렇게 가격이 뜹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런데 회원가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회원가입에 가서 아이디, 비밀번호, 성, 이름 끝입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기를 누른 다음에 결제 과정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입을 했다고 치고 우리가 여기 도메인을 하나 구매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카트를 눌러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창으로 넘어오고요. 여기 정보들을 한번 다들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 이름이랑 소유자명 영문으로 돼 있고 이메일 한번 인증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부터 연락처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 전부 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SMS 수신 이거 신청해 놓으면은 나중에 만료되기 전에 한번 알려줘요. 도메인 만료가 다가온다. 이런 것도 해주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관리자 정보를 소유자 정보와 동일 눌러주시고 여기는 따로 건드실 거 없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장 후 결제 정보 입력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자 이렇게 신용카드로 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되고요. 신용카드로 체크해 놓고 동의한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결제창이 뜹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결제를 하고 오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들 결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나의 서비스라는 걸 위해서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제 도메인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도메인 이름이 뜰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구매한 이 장도강.com 도메인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고 여기 오른쪽에 네임 서버 D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요. DNS 레코드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설정을 추가할 겁니다. 자, 새 DNS 레코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유형은 A 그대로 해주시고요. 이름을 여기를 그냥 골뱅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값에다가 여러분들의 IP, 저는 이 IP죠. 이 IP를 넣어줍니다. 자, 이 설정은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장도강.com,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이 이 IP로 연결되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이 DNS A 레코드가 그런 기능을 해요. 앞으로 장도강.com으로 들어오는 어떤 시그널은 전부 이 IP로 전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이 IP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도광.com만 쓰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이제 추가하자마자 바로 적용되진 않고요. 한 3분, 짧으면 3분, 길면 한 1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도메인이 이 IP로 연결되는 거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사이트 GitHub 사이트로 가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찾아서요. 다시 한번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뜨는 거 얘를 클릭해서 카피를 해주시고 트레이딩 뷰로 가서 자,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 생성해갖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는 거죠. 붙여넣기 해서 얘를 저장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가 뭐 제가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는 이거였죠. 적용을 누르고 자, 적용이 됐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얼러트를 추가를 해볼 겁니다. 얼러트 누르고 여기 얼러트 추가하기 눌러서 여기가 이제 14.38.9.43 여러분들의 IP가 아닌 우리가 구매했던 도메인 이름을 넣는 거죠. 저는 이거였습니다. 장동학.com, 그러니까 IP가 그냥 도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누르기 전에 이 메시지, 아이고 이거 안 했네. 이걸로 바꿔주시고 메시지 바꿔줘야죠.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이거 지워주시고 지우고 여기를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은 어쨌거나 이어나가기 누르면은 이제 곧 있으면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자, 시그널이 나왔고 이게 이제 우리 트레이딩 뷰에서도 결제가 됐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트레이딩 훅 서버 열어보시면은 방금 제 날라온 거 있죠. 날라온 시그널이 그대로 바이로 연결이 돼서 구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를 들어가 보면은 그 코인이 구매가 잘 됐으면 테스트가 끝나는 거고요. 팔리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참고로 여기 지금 여기 답변 온 거 있죠. 이게 지금 찍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업비트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거래 잘 됐으니까 확인해라라고 온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찍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은 업비트에서 잘 답변을 해줬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앞 시간이 안 가지? 자, 그래서 15초 남았어요. 15초 후에 한번 볼게요. 자, 5초 남았고요. 4, 3, 2, 1 지나면 이제 바이가 끝날 겁니다. 이제 매도할 겁니다. 자, 아직 틱이 안 나왔고, 자, 나오자마자 여기 지금 바로 업비트로부터 답변이 왔죠. 너 잘 셀했어 라고 어디 표시가 됐을 겁니다. 어디 보장 여기 있다. 셀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너 잘 팔았어 라고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이셀 지금 잘 테스트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설정했던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이제 없애줘야겠죠. 안 그러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없애기를 누르고 얘를 누릅니다. 그래서 도메인의 목적이 이건 겁니다. 우리의 IP를 이런 주소로 연결해 주는 거, 영문 주소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HTTP 뒤에 S를 붙이는 그 짓을 해볼 겁니다. 그 짓을 하기 위해서 이제 CAD라는 거를 다운받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우리가 CAD라고 영어로 작성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 처음에 CAD라는 이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건 이제 자동으로 HTTPS 인증서도 받아주고 설정도 해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이제 다운로드 버튼 파란색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 파일을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CA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AD.exe로 바꾼 상태에서 우리의 이제 트레이딩 훅 폴더에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훅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CAD.exe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AD 파일이라는 설정 파일을 설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R을 눌러서 여기 실행창에다가 우리 노트패드 이게 이제 메모장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메모장이 켜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CAD 파일을 끌어서 이 안에 넣으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6월 도메인.com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구매했던 그 도메인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장도강.com이었어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파일에서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이 되고요. 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장도광.com으로 들어오는 시그널을 이 트레이딩 뷰의 IP 이 하나 둘 셋 네 개였죠. 이 네 개만 화이트리스트로 받아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핸들 처리하는데 이 우리 트레이딩 훅 서버 IP에 8000번 포트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걸 이제 캐디 파일 여기다가 넣어주면 설정대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IP는 이렇게 403이라는 게 뜨는데 이건 에러 페이지예요. 이따 한번 에러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애들은 다 에러 페이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료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 외부에서 어쨌든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포트 포워딩 설정이 있어야겠죠. 항상 외부와의 통신은 포트 포워딩 설정을 수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자 이제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저는 IP 타임을 쓰기 때문에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를 이제 엔터를 치고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 도구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고급 설정을 누르고 나트 라우터 관리에 포트 포워드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트레이딩 후 포트 포워드 설정 규칙이 있죠. 얘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르고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새 규칙 추가를 눌러서 우리가 두 개의 규칙을 만들 겁니다. 처음에 이제 HTTP를 써주시고 현재 접속된 IP로 외부 80, 내부 80을 넣겠습니다.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새 규칙 추가를 누르고 이번에는 HTTPS 현재 접속된 IP로 443, 443 그래서 HTTPS는 443번 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제 이 설정도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포트 포워딩 설정을 끝냈으니까 이번엔 방화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R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여기 실행창에다가 wf.msc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방화벽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규칙을 누르고 잘 찾아보면은 옛날에 만들었던 이 트레이딩 훅이라는 규칙이 있죠. 얘 이제 필요 없거든요. 삭제 눌러주세요. 삭제하고 새 규칙을 누른 다음에 우리 포트라는 거를 클릭을 하고요. 다음으로 간 다음에 특정 포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포트로 80 포트랑 443 포트죠. 이게 아까 우리 여기 포트 포워딩 할 때 추가했던 그 포트죠. 80이랑 443 그대로 방화벽에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0과 443 그대로 포트 포워딩과 동일하게 여기 중간에 컴마입니다. 쉼표로 넣고 이렇게 이거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밑에 있는 80, 443 그리고 다음을 넘어간 다음에 연결 허용 그리고 이거 전부 체크돼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이름을 우리가 그냥 트레이딩 훅하고 가로 열고 캐디까지 그냥 같이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을 누르면은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럼 추가된 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다 이 포트 포워딩도 하고 방화벽도 했기 때문에 이젠 이걸 실행을 했을 때 잘 실행이 돼야 됩니다. caddy run.bat 라는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 전에 당연히 트레이딩 훅 서버는 켜놓은 상태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caddy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addy run.bat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뭐 드르륵 하면서 뭐가 이렇게 잘 돼야 돼요. 따다다다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certificate 인증서가 얻어졌다. obtained 성공적으로 successfully 이게 뜨면 이제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접속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브라우저를 켜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우리가 구매한 주소 장도광.com을 저는 이거죠. 각자 구매한 주소를 해서 엔터를 눌러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액세스가 거부됨이 뜨면은 잘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아까 403 에러였죠. 트레이딩 뷰 IP가 아니면은 심지어 나조차 접근을 하면 액세스를 거부시키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안정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저는 난 내부에서 한번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배운 대로 HTTP 하고 슬래시 하고 127.0.0.1에 8000번 포트 결국에 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외부 접근도 다 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고 접근을 하면은 내부에서는 이제 이 주소로만 접근이 가능하게 해놨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거는 알아서 캐디가 연결해서 이 내부 주소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번 얼러트를 HTTPS로 웹폭을 보내게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켜주시고요.
차트에 넣기를 누르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야죠. 도강이라고 전 할게요. 적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얼러트 추가하기로 가서 여기 th 테스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풍 URL 이제 드디어 우리는 HTTPS가 가능합니다. HTTPS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러트 메시지만 전달하게 해야죠. 그래서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라고 써줍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큐어한 도메인으로 보내기 때문에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업비트를 좀 켜놓을게요. 업비트 켜놓고 자, 만들기를 눌러서 시그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보낼게요. 아이고, 자 보내면은 자, 좀 기다리면은 지금 이렇게 시그널이 여기 들어왔고요. 여기도 이제 매수 체결이 잘 떴죠. 잘 뜨고 투자 내역에 가도 지금 도지가 계산이 돼서 거래 금액 10,000원으로 매수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시그널을 작성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메인을 그 CQ한 도메인 HTTPS로 보내는 것까지 함으로써 모든 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원래 있던 이 변동성 돌파 전략 이거는 이제 이전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주는 것보다 아예 새로 만드는 게 나아요. 제 경험상 얼러트는 뭔가 수정이 되면은 지우고 새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돌파 전략 지워주고 다시 ETH-KRW로 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변동성 돌파 전략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이네이터 가서 이거였죠. 얘를 차트에 넣기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요. 도강 적용을 한 다음에 금액을 한번 설정해 주셔야죠. 10,000원이면 10,000원. 처음에 테스트니까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10,000원만 해보세요. 10,000원만 넣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얼러트 창으로 가서 여기에 얼러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볼라틸리티 브레이크아웃 선택해 주시고 웹풍 URL 잘 수정돼 있네요. 여기만 이제 얼러트 메시지로 바꾸시면 되죠. 얼러트 언더바 메시지. 자, 그래서 만들기 누르면 이제 얘도 자연스럽게 설정이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여기 밑에 이제 위에 이렇게 변동성 돌파 들어가죠. 자, 지금 이거 제가 안 꺼갖고 방금 매도가 됐거든요. 자, 계속 켜놓으면은 매수 매도가 반복되니까 테스트 스크립트는 한번 했으면은 이렇게 없애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도 잘 됐는지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렇게 자 보니까 이렇게 매도도 잘 들어왔네요 방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걸 다 해낸 겁니다. 파이썬 설치를 했고 깃허브에서 트레이딩 훅 설치를 하고 포트 포워딩으로 외부와 통신 가능하게 설정하고 방화벽도 설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메인을 사서 그 도메인을 CAD라는 프로그램으로 HTTPS 설정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시큐어하게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걸로 변동성 돌파 전략까지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전략이 1개가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 만들어 있어서 이 트레이딩 훅을 혹사시키셔야죠. 얘를 혹사시키십시오 빨리. 그래야 여러분들이 돌리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파인스크립트를 공부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다 중에 하나가 이 자동 매매입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셔서 앞으로 좋은 전략들 많이 만들어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후로 몇 가지 전략들을 한번 이 트레이딩 훅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전히 구독을 안 하셨으면 구독을 해주시고요. 파인스크립트를 통해서 나는 자동 매매까지 연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버는 목적도 있지만 이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남아있어야 되고 그게 파인스크립트와 이 트레이딩 훅이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파인스크립트 공부해서 자동 매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